서양화에는 글씨가 없는데 서양화에다가 글씨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매력에 빠져서 심취하게 됐다. 서양화는 서양화 붓으로 좀 거칠게 터치를 하는 그런 걸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서양화가 이렇게 섬세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규진입니다. 오늘 특별한 작가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옥 정창기 화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호가 별집이신데요. 왜 그런 아호를 사용하게 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중 김충현 선생님 그 기초부터 배운 마지막 제자인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호를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중국의 문선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3대 문장가가 있는데 그 사람 호가 성옥이다. 그 사람 호를 따서 너한테 그 호를 줄 테니까 그 호답게 유명해져라고 해서 그 깊은 학문을 이루라고 져주신 호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성옥, 한글로 하면 별집이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서예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서예를 시작한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학자시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냥 재미처럼 습관처럼 시작한 게 서예입니다. 그 선생님 작품에서 보면은 동양화의 전통과 또 서양화의 채색 기법이 혼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화풍을 개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서예를 하고 문인화를 그리는데 한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글씨 써야 되고 하루 종일 그림 그려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예붓으로 서양화 물감을 찍어서 그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뭐 그 이제 이건 물감이고 서양화는 페인트니까 그래서 그걸 고집 부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양화 쪽으로 이제
매달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가니까 네네.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림만 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문인화 쪽으로 서양화를 서예붓으로 그려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몇십 년 흘려서 내 그림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작품에 시를 좋아하는 시들을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시를 사랑하시는지요? 자그마한 틈틈이 시를 많이 읽어요. 예. 예, 그러다가 작업을 하던 날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동양화 문인화에는 시를 주로 많이 썼는데 서양화에도 좀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근데 서양화에다가 글씨를 써보니까 페인트 글씨라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양화에다가 글씨 넣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네, 선생님 여기 작품마다 난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난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사관자를 주로 그리는데 사관자 중에 난을 특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난 그림을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어떤 그림마다 난을 넣는 걸 내 모토로 삼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난이 주로 내 그림에 많이 들어가고 다른 그림 옆에도 항상 내가 난을 넣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림에 시하고 여백이 늘 공존하는데요. 어떤 철학이 있는지요? 그림의 여러 패턴을 이제 다 화가들이라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게 이제 화가들의 특성인데 예. 나는 화면에 자연만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인물화 같은 거는 배제를 하고 서양화에도 꼭 완벽하게 화면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예. 여백을 좀 많이 둬가지고 여백에서 느끼는 감상자의 생각을 예.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난과 글씨와 그림 사이에 여백이 충분해가지고 감상하는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동양화 같이 여백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예. 네, 선생님 서울에서는 전시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3월에 첫 번째로 초대 개인전을 유화로 여시잖아요. 감회가 어떠세요? 예, 이건 말을 하면 좀 길은 얘기인데 예. 사실은 그림으로 전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림은 내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려서 죽을 때쯤 되면 다 불질르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건데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서 첫 초대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초대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고대 최동호 교수님이 예. 전시장에 오셨다가 예. 내 그림을 보고 내 팬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최 교수님 주선으로 생각지도 않은 이 일을 벌려가지고 내가 프랑스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치? 이 그림으로 어떤 뭔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린 적도 없고 남한테 내보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지금 뜻하지 않게 프랑스에서 초대를 받았고 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초대전을 프랑스까지 가서 하겠느냐. 물론 화가라면 누구든지 프랑스가 꿈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프랑스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내 나이가 이 나이에 들어서 주책 없이 무슨 전시를 하겠냐고 했는데 최 교수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남들은 놀러도 가는데 초대전 열어주겠다는데 왜 못 가느냐. 그 말에 용기를 내서 프랑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전시하시고 그림 그리실지 궁금한데요. 전시 일정이 있으시다면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시 일정을 정한 게 없어요. 네. 정한 게 없고 예.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물어보셨지만 난을 그리는 것은 제 꿈이에요. 난이요. 예, 난을 찾아서 제가 한 20년을 예. 전국을 예. 수천 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 수십억, 수백억씩 가는 난을 나는 내 형편으로 다 사서 모은다는 게 불가능해서 예. 그때부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예. 죽지도 않고 내가 평생 감상할 수 있는데 그쵸. 굳이 난을 이렇게 찾아다닐 일이 아니다 하고 예. 내가 난 그림에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 그림에서 예. 독자들이 느끼는 것을 원하는 거는 예. 서예 쓰듯이 그림을 그려요. 예. 제 그림을 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게 아주 예. 서양화로서는 너무 세밀하게 그리는 거예요. 예. 전 서예붓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 재밌어요. 예. 그래서 누가 내 그림을 보고 예.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그걸로 나는 족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남도 그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실 네. 그림을 그리는 계기는 예. 너무 몸이 아파서 외부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예. 그러니까 항상 혼자 갇혀서 예. 그림 말고는 딴 게 할 게가 없어서 할 게 없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 그림이 여기까지 온 거지 예. 뭐를 얻겠다 뭐를 바라겠다 그런 의미의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아, 그러시군요. 다른 무엇보다 모든 그림 속에 시가 등장하고 난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다선일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의 그림 속에는 시서와 일체의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 화풍이 모든 작품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기법으로 치면 서양화 기법인데 모든 모티브나 테마 그리고 시 이런 것은 아주 매우 동양적이죠.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 속에서 동양과 서양이 한 화폭에 어우러진 이런 것이 아마 바로 정창기 화백의 가장 작품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아마 그 그림도 속에서 평안함과 동양의 어떤 깊은 정서, 철학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정창기 화백은 보기 드물게 동서양의 세계를 한 화폭에 버무려내는 아주 높은 경지의 예술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창기 화백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항상 시하고 여백하고 또 난이 등장하는 그런 섬세하고 또 매력적인 작품들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끼시는 감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본받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경지를 나타내시는 우리 선생님 정창기 화백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